자, 뭐 어제 보니까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대구 서문시장 가서 예, 예. 먹고 있던데 예, 예. 민심을 위해서 뭐 활동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건 좀 어떻게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굉장히 좋은 거는 같은데요. 네. 민생 현장에. 예, 민생 현장에서 그렇게 활동하시는 거는 굉장히 좋죠. 좋은데 네. 저는 이제 생각하는 거는 그 전에 있었던 발언 부분이 발언. 그게 이제 그 발언이 네. 예, 뭐 일본이 침략하지 않았다. 뭐 이런 네, 우리가 뭐 내용들. 조선이 안에서 예, 무너졌다 이런 뭐 우리 조선과 일본은 뭐 예. 전쟁하지 않았다, 싸우지 않았다 전쟁.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건 역으로 따지면 그러면 친일파를 뭡니까 네. 대대적으로 적폐청산을 하자 이런 발언을 하시는 건지 내부적으로 붕괴했다라는 건 친일파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친일파를 다 이제 척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본한테 이제 면죄부를 주자는 건지가 좀 모호한 뉘앙스이긴 한데 여튼간에 그 부분이 네. 저는 보수 성향자도 자극한 것 같아요. 예, 보수 성향자도 차마 예. 그 얘기를 듣고서 저렇게 얘기하나. 네. 예, 진짜 이제 보수 애매하죠. 입장에서는 예.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요. 물론 정진석 그렇죠. 위원장의 설명, 예, 해명은 예. 뭐냐면 예. 조선이 뭐였습니까? 그렇게 예. 구한말 때 너무 엉망이었다. 예. 무너지고 있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걸 예. 얘기했고 하지만 지금은 다르지 않냐? 지금 우리 국방력, 군사력 세계 6위, 국력도 세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일본이 우기기를 달고 전범기를 달고 오겠냐 이런 얘기를 비유적으로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아니 소련이 붕괴한 게 군사력이 약해서 붕괴한 건 아니죠. 예, 저는 글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는데 네. 또 우리가 성격차 지수인가 그거는 세계 99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하.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삶을 이야기하는 지수가 많이 나와야지 군사력이 세지면 아유 좋게 하죠. 좋게 예, 한데 그것 때문에 삶의 질이 얼마나 좋아질지는 잘 네.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예. 자, 그래서 그런 판단도 아마 이제 이번 조사 결과에 들어갔을 거다. 그렇죠. 이렇게 저는 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28에서 이게 정말 상승 모멘텀을 잡았다, 확 튈 거다, 안보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그건 약간 갸우뚱합니다. 저는 그럴 수 있을까? 지금 오늘 나온 갤럽 결과를 네. 세밀하게 보시면 아닐 수도 있다. 횡보할 수도 있다. 오히려 또 빠질 수도 있다. 빠지는 거는요. 네. 이것 때문입니다. 아하. 네. 어디 갔냐? 네. 정당 지지도를 보시면 빨리 찾아주세요. 예, 예. 지금 우리 아, 대표님의 이게 컴퓨터 화면만 저희가 성능이 지금 안 보고 좋아서요. 있습니다. 네. 새거 사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정당 지지도가 요게 사실은 네. 이거는 국민의힘 관계자분들은 좀 충격을 받으셔야 될 부분일 그래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치가 어떻게 나왔나요? 수치가 6%포인트 격차로 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우세합니다. 38%. 근데 6도 네. 오차범위입니다. 이내에 포함이 되죠. 그렇겠네요.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 이렇게 큰 격차는 또 처음이에요. 이게 처음이에요. 그렇네요. 지금 쭉 예. 보니까 6월 달부터 지금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그때는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났었고 국민의힘하고 그렇죠. 민주당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정부 시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민주당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바닥으로 떨어지고 20%대를 기다가 네. 2016년 그러니까 거의 한 3년 반 네. 돼가지고야 오차범위 이내로 들어왔습니다. 민주당이 올라와서 그래요. 그랬었나요? 예. 3년 반의 암흑의 시기를 지나고 올라왔습니다. 네. 자,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이 대선에서 패배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요. 네. 그때도 거의 4년 좀 넘게 거의 밑에 있다가 오차범위 이내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는 물론 이걸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분들이 와 행복하다 이렇게 하시면 좀 샴페인을 터뜨리시기에는 네. 지수가 그건 아직 좋은 거는 아니지만 그렇겠네요. 그런데 국민의힘 관계자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이거는 빨간불이 확 켜진 거죠. 6%포인트 격차로 어떻게 야당이 더 높은 수치가 되느냐. 지지도가 나오느냐. 요거는 좀 보셔야 돼요. 그것도 1년도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 5개월 됐나요? 네. 5개월 됐죠. 5개월 됐는데 야당이 거의 이제 이렇게 되면은 오차범위를 다음 주에 만약에 넘어서서 더불어민주당이 벌어진다. 벌어지면 이거는
분명한 골든 크로스를 더불어민주당이 얻은 거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 입장에선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겠네요.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네네. 자, 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의 갤럽 조사가 네. 이 부분을 보여주는 아주 중대한 네. 중요한 걸 보여줬다. 이거 보면 국민의힘의 변동, 민주당이 이제 변동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네. 전체 변동을 보시게 될 것 같으면 국민의힘은 1% 포인트 빠지고요, 민주당은 6% 포인트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격차가 이렇게 됐는데 요겁니다. 먼저 요걸 보셔야 됩니다. 자, 부정평가자 중에서요. 네. 대통령 부정평가자 중에서 민주당이 9% 포인트 많아졌는데요. 네. 그게 오차 범위를 벗어난 격차입니다. 부정 평가자 중에서 예. 민주당 지지가 예. 생겼다. 이거 그냥 생각하면 아니, 네. 대통령을 부정평가하는 분들 중에 민주당 지지세가 이렇게 높아진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아 말씀하실 텐데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예, 지금까지는 부정평가하시는 분들이 60%, 아까 63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분들이 전부 다 민주당을 지지한다면 민주당 지지도가 63. 63이 나와야 그렇죠. 되는데 지금까지는 34, 5 요 수준이었습니다. 모든 이슈에서 뭐 김건희 여사 특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면 60% 응답자 60% 네. 넘게 그거 필요한 것 같다. 뭐 필요하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네. 그래도 그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는 30% 초반. ARS에서는 30%보다 조금 좀 많은 네. 40% 가깝게 뭐 이런 식으로 좀 형성됐던 것을 보신다면 네. 그런데 지금 부정평가자 중에서 갑자기 민주당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는요. 부정평가 정서가 민주당에 대한 지지로 전이 될 수 있다는 그래요. 가능성이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과거에는 그런 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네. 부정평가자 중에 어떤 변동이 있느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뭐냐? 이 민주당 예, 필터죠. 지지세가 예.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부정평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자들의 그렇죠. 비율이 올라가고 부정평가 있다. 정서가 옮겨가고 있다. 민주당의 지지세로 지지로. 이어질 수 있느냐? 아하. 지금까지 없었어요. 지금까지 없었군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예. 7월 달서부터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 다 오차 범위 안에서 왔다 갔다 했죠. 보시면 민주당 부정평가자 중에서 민주당 지지세의 변동은 네.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네요. 9% 포인트 뛰었거든요. 오차 범위 오차 범위 벗어나는 근처 상황. 인데요.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예. 그래요. 이런 이게 좀 거를 하면 눈길을 6월 달 끄네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거는 뭐냐? 네. 이거는 뭐냐? 그러면 이렇게 보셔야죠. 지금 정세적으로 정부의 액션 내지는 메시지가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민주당이 지금까지 받아쳤던 것들이 효과가 별로 없었는데 네. 이번 주의 조사는 그게 민주당 지지세로 반사이익으로 돌아올 만한 무엇인가가 있었다. 뭐가 있었을까요? 그게 저는 여가부 폐지하고 여가부 폐지하고 한미일 그 훈련과 관련된 이 두 가지가 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왜 그러는지 요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가부 폐지 같은 경우는 글쎄요, 이제 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7글자부터 시작이 됐지만 그렇죠. 지금 이 시점에 다시 이게 불거져서 정부조직법 그렇죠. 개정안까지 발의를 했잖아요. 예. 이게 이제 이슈로 반영이 됐다. 그렇죠. 여기를 연령대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70대 이상에서 국힘 9% 포인트 빠지고 네. 민주당이 15% 포인트 올랐습니다. 물론 요거는 전부 다 오차 범위 이내입니다. 네. 자, 18세부터 29세, 20대에서는 국힘이 8% 포인트 많아졌죠. 민주당도 10% 포인트 많아졌습니다. 양당으로 더 많아졌습니다. 강화됐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뭐냐? 남녀간에 있어서 응답이 양쪽 당으로 쏠리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결집을 또 할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이다. 이게 바로 여가부와 관련된 폐지냐 아니냐는데 네. 있다. 그런데 민주당으로 지지세가 쏠리는 것도 한번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네. 예. 그렇게 되니까 70대에서는 일관적이죠. 국힘은 빠지고 민주당이 올라갔죠. 그렇네요. 이것도 좀 예. 눈에 들어오네요. 20대에서는 양쪽으로 올라가서 네. 양극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 양쪽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70대는 아하. 한쪽이 빠지고 한쪽은 올라가고 있다. 네. 예. 이 연령대별 요 간극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기서 여성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성으로 예. 보면 여성은 민주당 쪽으로 8% 포인트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국힘은 2% 포인트 빠졌습니다. 결국에서는 20대와 여성을 이게 이제 성바 연령으로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네. 예, 유추할 수는 있죠. 아하, 이게 그렇죠. 여가부에 의해서 자극을 받았다. 예. 이게 요거- 안 좋은 부분이네요. 정부 여당에서는 여가부 폐지
이게. 그렇죠. 여가부 폐지 이슈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여가부 폐지 이슈에 대해서 민주당은 폐지를 반대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성평등 관련해서 강화하기도 하겠다 뭐 이런 게 나왔던 걸로 저는 기억을 네. 하는데요.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먹혔다라는 겁니다. 이번 조사에서 여가부 폐지와 관련된 내용이 네. 예, 나왔습니다. 아 이번 조사도 들어 있었군요. 예, 예. 마우스가 없으니까 굉장히 힘드네요. 네. 여가부 마우스 폐지안? 예, 예. 하나 저희가 뭐 준비를 해볼까요? 아니 마우스 정도는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꼭 사겠습니다. 네, 네. 네. 여가부 폐지안 보니까 좋게 본다 40이 좋지 않게 본다 38로 5점에 붙었습니다. 붙었습니다. 그래요. 남녀가 이렇게 보이죠. 남녀 완전히 좀 어떻게 보면 약간 크로스돼 있죠. 갈라져 있는 예, 상황.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뭐 70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는 네. 잘 모르겠다도 36%이니까 요 이슈는 좀 뭐랄까 관여도가 좀 떨어지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 고령자 중에서는 젊은 층에서 관여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민감하게 보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래요. 보시면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네. 좋지 않게 본다가 73.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네. 좋지 않게 본다. 73이죠? 또 네. 쏠려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64가 뭡니까? 좋지 않게 본다죠. 네, 좋지 그러니까 않게 국민의힘은 본다. 좋게 본다. 좋게 폐지 본다고, 자체를. 폐지. 예. 이렇게 보면 뭐냐? 네. 그러면 지지자 중에서 결집도가 높기 때문에 이 이슈를 제기하는 측이 있지 않습니까? 이슈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는 측에서는 네. 지지자 진영 내에서의 결집도가 세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때려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겠네요. 거기에 하나가 있습니다. 네. 무당층 37. 그죠? 그런데 문제는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진영 내에서는 결집도를 높이고 해서 있지만 네. 그거에 의해서 반사 이익을 얻은 정당은 민주당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냐? 민주당도 전략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붙게 되겠죠. 그 이슈 파이팅을 하겠다. 세게 하는 이슈가 되죠. 세게 예. 하게 됐다. 예, 예. 그렇네요. 그거는 더 보셔야 됩니다. 다만 네. 제가 봤을 때는 여성들이 지금 여성 중에서 이렇게 관여도가 떨어져서 모른다라는 응답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어떤 식으로 갈 것이냐, 이쪽으로 붙을 것이냐 한번 보셔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갤럽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게 보는 이유와 좋지 않게 보는 이유를 얘기를 했는데요. 네. 좋게 보는 이유는 폐지 찬성론이죠. 네. 폐지론자들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비를 한번 보시면 18, 17, 14, 14죠. 네.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 하는 일 없다. 뭐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약화 우려가 28입니다. 훨씬 더 뭉쳐 있죠. 이게 이제 만약에 저관여 여성 유권자들이 어느 방향으로 네. 자극을 받는지에 따라서 아하. 오히려 이거는 지금 전체에서 보면 5점 이내에서 격돌하고 있지만 네. 나중에는 폐지 반대쪽 아하. 즉 다시 얘기해서 반대쪽으로 뭉칠 수 있다. 더 저관여층도 올 수 있다. 그런 가능성도 있다. 아.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북 인식에서 아까 보셨을 때 평화 충분히 보시지 않았습니까? 네. 고령자 중에서도 그럼 70대 이상에서 지금 현재 아까 안보 이슈 터졌다고 했는데 네.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쏠리고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좀 보셔야 된다는 거죠. 70대 이상에서도 위협 인식이 70%입니다. 아하. 북한 미사일 위협 인식이 70%로 많은데요. 네. 그런데도 70대 이상에서 지금 보시면 군사적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전쟁의 이 고통과 예. 얼마나 참혹한지를 고령층이 또 그렇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평화를 예. 바라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렇죠. 일본과의 군사적 협력도 네. 70대 이상에서 지금 보시면은 필요하다는 응답이 물론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는 아니거든요. 보통 네. 어떤 이슈 같은 경우는 70세 이상에서 막 70% 이렇게 모이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그 비율이 굉장히 그렇죠. 큰 차이가 예.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어마어마하게 높은가라고 했을 때는 보시면은 모르겠다라는 응답도 23%입니다. 아니, 계속 이런 국면이 이어지게 된다면 예. 70대 어떻게 예. 보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우군이라고 할 수 있는 연령층에서도 좀 빠질 수가 있겠다. 그렇죠. 그럼 결국 하락세가 더 지속되고 그렇죠. 퍼센테이지가 더 빠질 수도 있겠다. 예.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지만 이 두 가지 네. 북한과 관련된 일본 북한과 관련된 일본입니다. 일본이 핵심이죠. 일본. 네. 그다음에 여가부는 이슈 프리미엄이 있는 측에서는 즉 다시 얘기해서 좀 보수적 성향의 어떤 단체나 기관 네. 또 지금 정부나 대통령실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진영 내 결집도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밀 거예요.
이렇게 되면 밀게 되는 거죠. 밀게 되죠. 그렇겠네요. 예. 예. 그런데 그 효과로 나타나는 거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민주당이 이번 정부 들어서 최대로 성과를 어쩌면 반사 이익이지만 네. 그것도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얻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 그러네요. 거를 얻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이 여야 정당의 전략이 어떻게 될지 이것도 뭐 지켜보는 것도 예, 예. 흥미진진할 것 같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